긴장되네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대구에서 온 정지은입니다. 제가 좀처럼 잘 긴장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지방 사람이 서울 오면 긴장하거든요. 근데 크라운 앰버서더 사장님 그룹에 왔어요. 그래서 안 떨리던 손이 떨리기 시작을 했고, 우리 마침 다행히도 사회자님이 사투리를 쓰고 계셔서 어찌나 푸근하든지 너무 감사합니다. 경상도 분이시죠? 가, 가끔씩 묻어나오는 사투리를 저희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어, 따끈따끈하게 느껴지세요? 아, 지난주 토요일 날 경주에서 다이아몬드 인증식을 했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제가 첫 게스트입니다.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전이었어요. 오늘 14일이죠. 딱 4월 14일 보너스 들어오는 날 대구의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 아메이 사업 하면서요. 저희 엄마가 항상 봄 되면은 벚꽃 구경 가자, 꽃 구경 가자 그럴 때마다 엄마 벚꽃은 내년에도 피고 기나리는 더 내년에도 피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서 엄마하고 마음 놓고 벚꽃놀이 한번 간 적이 없었었어요. 근데 그날은 날씨도 너무 좋고 이미 다이아몬드도 어느 정도 확정적이었기 때문에 두둑한 보너스를 들고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새롭게 뺀 벤츠를 몰고 엄마를 태우고 산에를 갔어요. 그래서 오리고기를 맛있게 막 먹으면서 이건 내가 완벽하게 꿈꿨던 그 꿈이야. 그러면서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낯선 번호가. 받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정지인 사장님. 그러는데 낯선 표준어를 쓰고 있는 남자분이신 거예요. 아, 예, 누구시죠? 이러니까 예, 유인익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먹던 오리가 다 얹힐 뻔했잖아요. 예, 사장님 어떤 일이세요? 이러니까 5월 1일부로 다이아몬드 된다는 소식을 듣고 4월 14일이었거든요. 저를 5월 둘째 주에 게스트로 초빙을 한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에 다이아몬드를 마감을 안 하려면 어떠시려고. 그래서 제가 저희 상희 다이아몬드 사장님하고요 하나 이야기를 나눴던 게 있어요. 아마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면 그 싱글 다이아몬드잖아요. 아마 2030 세대를 맞이해서 아마 게스트 요청이 쇄도할 거다. 근데 다 김일도 사장님이 김민기 사장님을 보호하는 것처럼 사장님도 저를 좀 보호해 주세요. 여자 김민기처럼.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어쨌든 다 거절을 하자. 어쨌든 바로 파운더스를 가야 되기 때문에 다들 좀 사양을 하자. 그래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 유인익 사장님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꿈의 시련, 2년 만에 다이아몬드, 몽상가에게 찾아온 4번의 기회, 제가 안 들은 테이프가 없어요. 그렇게 존경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으니까 제가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상위 다이아몬드 사람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거절하자. 이러고는 끊었는데 저희 다이아몬드 사람이 또 고민이 되었는가 봐요. 한참 뒤에 다시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고깃만 가고 다 거절하자. 그러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요, 한 가지 특명을 받고 왔어요. 제가 마지막에 돌아가는 길에 유인익 사장님한테 살짝 말씀을 드리고 갈 건데, 유인익 사장 어디 계시죠? 제가 오늘 명을 하나 이렇게 특명을 받고 왔는데 꼭 들어주실 거죠? 지금 안 들어보시고. 약속했습니다. 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1시간 동안 스피치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복장이 아니죠? 제가요, 20대에 아메를 하니까 다들 저를 없이 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나이가 들어 보이도록요, 항상 정장 입고, 머리도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하고, 그랬는데 저도 청바지 입고 싶고, 미니스커트 너무 입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부터 정장을 입어야 되니까,
다이아몬드만 돼봐라. 다이아몬드만 돼봐라.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되는 그 다음날 청바지를 입고 저희 미팅장에 나타났어요. 이렇게 입고 싶으시죠?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되라고. 나도 너무너무 입고 싶었다고. 근데 제가 막연하게 꿈꿨던 그 모습에요.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게스트로 갈 때는 정말 아가씨 티를 한껏 내어서 정말 아가씨처럼 입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놨던 컨셉이거든요. 이거 평소에 잘 안 입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오면서 결단했잖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거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쨌든, 아유,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아까 여기 영상에도 그 사진이 나왔는데, 99년도에 저희 아버지로부터 아미를 전달을 받았어요. 근데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99년도에 사인을 하고요. 2010년도에 사파이어가 됐으니까 만년 PT였죠. 그 아미 너무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올해 3월 1일부로 에메랄드, 5월 1일부로 다이아몬드, 9월 1일부로 파운더스 사파이어, 9월 1일부로 파운더스 에메랄드 4개 핀을 동시에 섞어냈습니다. 아마 원래 6핀 보너스만 해도 한 2,400, 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아메이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어차피 장거리 마라톤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되는 게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게 되는 거다라는 거. 제가 2000년, 2002년도에 저희 한국 아미의 다이아몬드들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2년 만에, 3년 만에, 4년 만에 다이아몬드 가시는 분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자괴감에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렇게 가셨던 분들이 비즈니스 하는 형태들을 보면서 피는 안 되었지만 그래도 좋은 그룹에서 좋은 방향성을 갖고 계시는 스폰서님들한테 아메이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들었던 거는 빠른 길보다도 바른 길을 가야 된다. 그런 어떤 입장에서 보니까 저 나름대로 퀘스천 마크가 되게 들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메이는 너무 정확하더라고요. 그렇게 속전속결해서 가셨던 분들이 어느새 다들 아메이 세계에서 사라지는 모양새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죠. 지금 혹여나 비즈니스가 안 되어서 위축되어 계시는 분들은요. 아메이는 죽는 순간까지 숨 꼴딱 할 때까지 하는 사업이잖아요. 결국은 안 되는 게 지나고 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되기 위한 전초전이었다라는 거를 할수록 되게 많이 느낍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아메이를 전달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어느 미팅장을 가더라도 이렇게 2세 사업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시절만 하더라도 제가 어디 가면 20대 아가씨가 아메이 이야기를 알아듣고 거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어른들이 너무 기특하게 봤었어요. 그리고 특히 아버지가 다단계라고 하는 일을 딸한테 시켰다라는 것도 되게 이슈였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아버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딸한테 아메이를 전달할 수 있었겠구나라고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고향은요. 대구에서 한 3, 40분 거리에 있는 경북 영천이에요. 그 지역의 성향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배타적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저희 아버지는 정치 활동을 하셨어요. 그것도 제야에서 이렇게 야당에 몸담으시면서 몇 번 출마를 하셨는데요. 출마하실 때마다 딸인 제 입장에서 봐도 되면 기적적인 상황 있죠. 그런 무모한 도전을 자꾸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나오실 때마다 아빠는 밤새고 선거 결과를 지켜보시던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친구들 데리고 와서 며칠 동안 같이 유세하고 근데 밤에 푹 잤어요. 왜냐하면 되면 기적적인 상황이었거든. 하여튼 그렇게 남다른 어떤 사고를 갖고 계신 좀 독특한 분이셨어요. 항상 정치도 실리보다는 명분 위주로 하는 분 있죠. 가족들이 평생 너무 경제적으로는 힘이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흉기를 딱 대고 요 말을 요렇게 좀 바꿔치기 하면 당신 가족들 평생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줄게. 요 말을 요렇게 해라. 그러면 저희 엄마하고 제가 볼 땐 어때요? 아빠 말 좀 그렇게 해라. 그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잖아. 그래도 안 하는 거 있죠. 저희 옆에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고가 계셨고 그런 주관이 계셨기 때문에 남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아메이를 볼 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육성회장을 맡으셨어요. 그럼 보통 이제 딸 학교 보내놓고 막 학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바짓바람 많이 일으킬 아버지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빠는 학교를 안 오는 게 저를 도와주는 거였어요. 오면 단적인 예를 몇 가지 드리자면요. 초등학교 때 우리 왜 학교 다닐 때 다들 이렇게 졸업 앨범들 갖고 계시죠? 근데 우리 친구 찾기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빠가 볼 때는 그 졸업 앨범 만들고 이러는 것도 별로 비효율적으로 보이셨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때만요. 졸업 앨범이 없이 가족 반사진 있죠? 그러면서 나중에 친구들이 알고 나서 너가 아빠 때문에 우리는 졸업 앨범도 없잖아 그러면서 저를 막 비난했던 적이 있고요. 중학교를 올라갔어요. 중학교를 올라갔는데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뭐 정교조가 결성이 되면서 선생님들이 막 참교육을 부르짖었잖아요. 저희 학교가 사립이었어요. 전 가족의 선생님화 이런 학교 있잖아요. 부정부패가 좀 심했던 학교인데 저희 아버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부모 입장에서 정교조를 지지했던 분이신 거예요. 맨날 학교 측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저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부정의 온상이었거든요. 그분하고는 최종적으로는 멱살 다짐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빠 학교 좀 오지 마라. 안 오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다.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어쨌든 의의가 있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랬는데 하루는요. 98년도였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책을 집에서 되게 많이 보세요. 하루는 신문을 보시다가요. 신문 하단에 보면은 그 다음 달 연재되는 왜 이렇게 잡지 같은 거 그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때 윈즈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 윈즈의 제목이요. 빌 게이츠가 극찬한 지구 최후의 판매 방식 아메이의 실체를 파헤친다. 그걸 보고 그 잡지를 사러 가신 거예요. 아메이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는데요. 그달 게 없었던 거예요. 없으면 말고 그리고는 그 다음 달이 되어서 또 이제 그 윈지를 그 다음 달 걸 사러 가셨는데 그 전 달에 없던 철진한 윈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난달에 사려고 하니까 없더니만 이달에 있네 그러면서 그걸 사오셔서 읽으신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다 고정관념 없이 듣고 나면은 5분 만에 다 이해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편견, 고정관념, 내 생각 때문이잖아. 근데 아빠는 아메에 대해서 백지 상태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평소에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는 저희 아빠가 그걸 읽으니까 미국 미시건주 에이다라는 제조 공장에서 진짜 가격 대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서 중간에 유통 안 거치고 그걸 소비자들한테 직접 줘서 소비자들이 그 유통 마진을 다시 찾아오는 소비자 제목 찾기 게임이네. 이거 너무 합리적이고 괜찮네. 역시 서양 사람들이다. 그리고는요, 본사에도 전화해보고 아메를 알아보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때 그 잡지를 한번 읽어보라고 막 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대학가에서 뭐 한창 피라미드, 불법 피라미드 이런 것들 때문에 폐단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그냥 아메이라고 사람들이 별로 인식이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유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퉁명스럽게 그냥 한마디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빠가 이렇게 알아보신 거예요. 알아보시고 99년도 같으면은요, 저는 대구에 있는 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한문교육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육대학원이다 보니까 밤에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아빠와 살다 보니까요, 저희 엄마를 좀 많이 닮았어요. 좀 이렇게 돈에 있어서는 악착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아빠가 그런 여러 번의 선거를 나올 때마다 그 상대 후보가 딸인 제가 봤을 때는요, 정말 인품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어떤 스펙에 있어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빠하고. 근데 그분은 단 한 가지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거기에 나올 만큼의 어떤 여력이 전혀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이렇게 선거 유세 차량 있죠. 그것도 제 아는 오빠한테 빌렸잖아요. 그래서요, 거기에다가 제가 도배를 다 하고요.
아빠 사진을 오려갖고 가면 만들어서 제 친구들 총동원해서 다 불러가지고 그걸 씌우고 유세하러 다니면서요. 이거 뭐야, 선거 그거 노래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구 중에 성악과 다니는 친구 노래방에 데리고 가가지고 개사해갖고 있죠. 정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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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노래 시켜가지고 그거 막 틀고 다니고. 그 마지막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돈 정치가 많았어요. 그래서 막판이 되니까요, 우유통에 돈 넣고 날린 거예요. 그래서 딸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요, 진짜 내 돈 한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아빠 원도 한도 없이 선거 한번 치르도록 막 그런 한 있죠. 응어리진 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여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요, 왜 우리 20대 초중반 아가씨들 보면 거의 나의 미래는 내가 잘 선택한 남자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저는 남자를 믿지 않았어요. 한 가장이 경제력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어질 수 있는지 저는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에 운이 좋아갖고 정말 멋진 남자 만나서 경제적으로 그 사람이 경제력이 좋은 건 내 인생의 플러스 알파. 하지만 그 사람의 경제력에 의해 갖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보금자리는 그 사람의 어떤 그걸로 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되게 강했었어요. 근데 우리 여자분들 지금 선생님들이 최고 선호 직업 1위잖아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대학원을 갔던 건 교사 아니면은 교수를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근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 과의 지도 교수님이 너무너무 연세도 많으시고 명성은 대단하신 분인데요. 꽁무니 없는 프라이드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실리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잘 살고 싶은데 어쨌든 잘 살려면 내 소유의 사업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는 언니하고 잘 상의를 해가지고 그 언니의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는 골프가 대중화가 된다. 그래서 골프 관련 자영업을 낮에 같이 했어요. 하면서 밤에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을 하더라도 내 명의로가 아닌 어떤 식의 방법을 써서라도 내 소유의 사업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가장 원했던 게 제가 교직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 딸인데 99년도 여름에 오셔서 다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지은아 네가 하는 공부도 중요하고 네가 하는 사업도 너무 중요한데 앞으로는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너희 젊은 사람들이 네가 하는 일을 하면서 사이드 시간을 이용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두는 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아빠가 권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뭔가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제가 도와드리고도 싶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안내하는 이런 세미나장을요, 시간이 맞을 때 이렇게 왔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유통이 뭔지에 대한 개념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메이가 처음부터 막 와닿았던 게 아니에요. 근데 평소에 부자와 성공에는 되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제 주변에 어른들이 잘 해주지 않는 그런 성공의 습관들, 어떤 부자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그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흐름들, 트렌드들이요, 들어보니까 납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경북대학교 94학번이거든요. IMF 전이었었잖아요.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저희 학교를 졸업을 하는 뭐 상대나 공대 선배들이 실질적으로 졸업할 때가 되면 대기업 원서를 이렇게 보고 골라서 갔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 보고 그때 저주받은 94학번 그랬어요. 왜냐하면 97년 IMF가 지나면서 저희가 98년도 2월에 졸업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4, 5정, 5, 6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돈을 버는 기간은 줄어든다. 인생의 이모작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보니까 너무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어떤 강사가요. 서울에서 오셨던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일본의 손이사 정년은 35세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35세 같으면 어떤 직장에서 제일 열정적으로 일할 나이잖아요. 그때 내쫓가가지고 어떡하겠단 말이고 뭐 일본이니까 손이사니까 이렇게 치부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매스컴에도 어김없이 38선, 36.5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걸 들은 이상은 아니라고 부인할 용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메이를요, 잘할 자신, 잘할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듣고 나니까 납득되니까 안 할 용기가 없더라니까요. 저대로 세상은 변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시작할 99년도에는 ABN 사이트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 한국아메 매출액의 70% 이상이 이미 ABN 사이트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인터넷 접속은요. 퍼스널 컴퓨터 PC가 아니라 앞으로는 다 모바일 폰으로 1, 2년 안에 다 바뀌어진다고 하잖아요. 내가 아메이를 부정하고 내가 아메이를 몰라서 거부하고 있지만 세상은 여기에서 들었던 대로 배웠던 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들어보니까 너무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제일 만만하게 알릴 사람들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제 제품을 좀 이제 알려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세제는 그들이 쓰는 제품이 아닌 거예요. 선택의 권한은 엄마한테 있는 거야. 그리고요, 식품을 이야기하니까 안 먹어도 너무 팔팔해. 안 되겠다. 사업부로 비전을 제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실 점검을 막 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니까요. 그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내 미래는 그래도 예쁘게 해가지고 남자친구 잘 만나면 된다. 그리고 그 남자친구의 미래가 나를 보호해 줄 거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이 교육장 와가지고 앉아있는 시간에 최신 영화 봐야 되고요. 맥주 마시러 가야 되고요. TV 봐야 되고 영화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내보다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을 만나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보다 연배가 한참인 분들을 만나서요. 현실 점검을 하면서 인생의 후반전을 이렇게 준비하자고. 그러니까요. 지은아 돌아가서 니 아까름이나 잘해라. 안 먹히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데다가 더더욱 어려웠던 건 뭐냐면 저희 집에 이제 무리가 막 되었던 상황에서 이제 점점점 경제적인 악재가 같이 밀어닥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온 가족들이. 그리고 제가 하고 있던 일도요. 처음에 하나를 경영을 하다가 조금 이게 잘 되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할 때는 조금 더 해가지고 이러면 엄마 아빠를 좀 도와드릴 수도 있겠다. 그런 욕심을 내어서 무리수를 뒀는데 그게 사기를 당하게 되고 제가 경제적인 베이스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는데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2000년, 2002년 이때 접어들 때쯤엔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잖아요. 근데 바늘 구멍만큼의 숨 쉴 여유도 없는 막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치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대구 나와 있었고 아빠는 영천 계셨고 제 동생은 과거에 테니스를 했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그만두면서 막 이제 사고를 치고 막 또 이제 날린 거예요. 그 엄마는 또 따로 또 대구에 와 계시고 가족이 다 흩어져 있었는데 그때 아빠가요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서 평소 아빠의 소신대로 살아오셨으면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가 그렇게 되어버리고 나니까 저한테 지은아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답이 없는 것 같다. 그러시면서 본인이 이때까지 살아오셨던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다니시면서. 그동안 잊었던 친척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 정리를 하시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그리고 그때 제가요. 이거를 제가 며칠 전에 발견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2002년도 7월 30일 날 제가 제 스스로 썼던 일기예요. 10년 만에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그때 오늘 꼭 안 울고 가기로 제가 결단했는데 좀 울어도 돼요. 좀 읽어드릴게요. 아빠, 당신으로 하여금 이 사업을 알게 되었고 이제 저에게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저를 성공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네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걸 용서해도
내 성공의 그날까지 건강하시게 계셔 주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오늘 저는 목숨 걸고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젠 울지 않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 성공을 위해 치루어야 될 대가라면 저도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아빠의 한순간의 슬픔까지도. 이걸 제가 10년 전에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부산에 저희 이모하고 이모부가 개척교회를 하고 계셨는데요. 내왕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도 찾아가서 인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분들이요. 아빠 보고 부산에 내려오시라고. 그래서 그 개척교회가 지하교회였는데 성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부산을 가시겠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갈 곳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엄마가 그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한테 아빠 성향을 아니까 지금 아빠 혼자 그렇게 내려보내면 아빠 거기서 죽는다. 그래서 엄마가 같이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그나마 또 이렇게 헤어지셨던 저희 엄마 아빠가 그 위기를 계기로 다시 결합을 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부산에 개척교회 지하에 가셨는데 이렇게 지하에 한 칸이니까 중간에 이렇게 커튼을 쳐가지고 여기는 저희 이모 가족들 그리고 여기는 저희 엄마 아빠가 이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갔어요. 보고 나면 제가 와서 아무 일을 못할 것 같더라니까요. 근데 엄마 아빠가 부산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실 거라는 걸 아니까 제가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부지런을 떨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제 가셔서 저희 아빠가 이렇게 눈이 되게 나쁘시거든요. 그리고 부산은 객지잖아요. 그 객지에서 돈도 없이 그때 이모부가 목사님이셔서 경제활동을 제대로 잘 못하셨기 때문에 그 고철 있죠. 고철 사업. 그걸 아빠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철도 보니까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공장에 이렇게 돈을 주고 고철을 사와서 그걸 되파는 형태인데 돈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거의 문정 걸식하다시피 작은 공장들만 가서 사와서 그걸 팔고 하는데 그때 아빠가 50대 중반이셨고 엄마가 40대 후반이셨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평생 펜대를 굴리셨지 힘든 일은 안 해보셨잖아요. 근데 들리는 소리는 맨날 생사를 오고 가는 거예요. 지하 터널에서 그 트럭에 바퀴가 빠져서 그 고철이 잔뜩 실려 있잖아요. 죽을 뻔했다. 어쨌다. 매일매일 전화가 뜰 때마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냥 무사해야 될 건데 별일 없어야 될 건데. 그리고 한 번씩은 제가 이제 내려가 보면은요. 특히 이제 5월 달부터는 더워지잖아요.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밖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얼굴이 새까맣게 끓린 채로 저는 그 고철 한 장 들기도 너무 무거워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찢기고 피나고 막 그랬는데 그걸 매일매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를 통해서 빨리 성공을 해야 되는데 아메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서 제가 2003년도에 펄을 갔던 것 같아요. 갔는데 결국은 그 GP 세력가 결론적으로는 다 저를 떠나갔었어요. 아가씨 스폰서는 약하다고 전문직 하시는 다이아몬드를 따라가시고 또 저에게 등을 돌리시고 사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형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집 상황은 그렇고 근데 다행히도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거기에서 저희 엄마나 저희 아빠도 그냥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그래서 기적 같은 상황들을 거기에서 다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생기는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되었는데요. 제가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질러 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걸 매달 해결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부모님한테 제가 도움을 드려도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 앞가름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요. 그 서룡철강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저희 아빠가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쓰레기를 치우시거든요, 공장에. 그때. 그러면 매달 통장에 66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제 통장으로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이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누나야, 네 그런 돈까지 네 진짜 받고 싶나 그러는 거예요. 전 죽을 만큼 받기 싫었죠. 근데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저는 어쨌든 일어서야 되니까 그럴 때마다 정말 제 안에 오기를 부려졌어요. 그리고 조금만 견디어 돌라고 조금만 참아 돌라고. 그리고 아미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떠나갈 때 그래서 우리 필리핀 속담에 하고자 하는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변명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누구나가 쓰러진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쓰러졌을 때 누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능력 있는 리더는 고래 심줄 같은 그런 끈질긴 근성이 있어야 되고 결국 그런 사람이 일을 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저하고 같이 제 근처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우리 형제 레그의 아줌마 아저씨 사업자들을 보면 저보다 너무나 여유로운 환경들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만둘 이유는 아니고 다시 더 오기를 부려서 해내야 되는 상황인데 하기 싫었던지 하지 않을 변명과 핑계를 찾고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상황에 아메이를 잘할 수 있는 여건으로 보자면 저는 잘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시간도 없었죠. 나이도 어렸죠. 경제적으로 남편이 그래도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기본 생계는 유지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도 할 수 있는 이유를 따지자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해내야 되는 이유가 있었고 하고 싶었기 때문에 오로지 방법만을 봤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정말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도까지 다 갔었나. 정말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구나. 근데 다 떠나갈 때 완벽하게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누구나가 아메이를 하면서 처해지는 환경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작은 생각의 차이가 나중에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스폰서 다운 간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100가지 중에 99개를 상대가 잘못했고 한 가지를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저희는 99가지 잘못한 그 상대의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그 시각을 바꾸지 않고서는요. 제가 성장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 한 가지 내 안에 잘못된 게 뭔지 그리고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했고 저희가 그러죠. 누군가를 비난할 때 너 때문이야 그러죠. 근데 결국 너를 향하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이 세 가지를 저 안에서 찾으려고 너무나 많은 밤을 울면서 책을 읽으면서 지경을 찢으려고 정말 발버둥을 쳤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아침에는 아니었지만 그런 훈련의 시간 속에서 저를 담금질하면서 제 내공을 저의 자성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때도 떠나가는 그분을 보면서 너무 마음은 아팠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분에게조차도 마지막에 저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갈 때 그분에게도 한 가지 잘못한 나의 잘못을 다시금 내가 되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당신 너무너무 나를 내 성장을 위해서 악역을 담당해 주신 당신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그 마음을 놓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썼어요. 그리고 떠나가는 그분을 향해서 그 마음을 놓지 않고 있었더니요. 결국은 나중에 내 사람이 될 사람들은 다 다시 되돌아오더라고요. 그 GP까지 가셨던 그분도 한의사한테 갔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7년 만에 저에게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 PT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만년 24살, 25살이 아니잖아요. 33, 35이 되니까요. 이제 제가 언니인 거예요. 어딜 가도. 언니 포스는 다르죠. 동생 포스하고. 그리고 제 친구들이요. 현실 점검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왔던 친구도 제가 제일 처음 알렸던 친구인데요. 8년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교사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8년 정도가 지날 때쯤에 아이를 하나 놓고 둘째 출산을 앞두고 남편의 어떤 현실 점검이 되면서 뭔가가 더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느껴질 때, 목이 마를 때 시원한 물이든 따뜻한 물이든 찾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목마르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목마른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서 계속 네 목말라라 네 목말라라 그러면 이 사람 오는 거 짜증나잖아. 근데 어느 순간일지는 모르지만 다들 목은 마르는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그때요, 제가 시원한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 갖고 가도 이 사람은 너무 맛있게 먹더라니까. 근데 몇 명 딱 앉혀놓고 네 목마르나 목마르나 갖는 게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에게 트라이를 하면서 그래야지 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노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요. 제가 중간에 아메이에 대한 비전을 못 봐서가 아니라 당장에 그렇게 치루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으니까요. 주식에도 손을 대어보고 부동산 해가지고 엄청나게 손해도 봐보고요. 마지막에는 2006년도에는 제가 급기야 뭐를 했냐면 커피 전문점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때 개업식 때 홍진희 사장님이 오셨거든요.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커피 전문점 지금 되게 많지만 그 시절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그 좀 우아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커피 전문점 상호를 카페드 다몬으로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아메를 하면서 그거는 그래도 좀 시간을 좀 이렇게 부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요. 많은 여자분들이 아메이 한다 그러면 아메이 하나 이러는데 커피 전문점 한다 하면요. 커피 전문점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렇더라고요. 근데요. 밖에서 볼 때는 알바 앉혀놓고 가서 수급만 하면 되고 다 시스템이 돌아가고 별로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여와가 니 한 달만 앉아있어 봐라. 여름에 이제 6월달 오면요. 손님 한두 명 앉혀놓고 에어컨 빵빵 틀려가면요. 제가 간담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르바이트가 그날 이야기도 없이 빵꾸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또 가가지고 또 그 자리를 메꿔야 되는 거예요. 자영업을 해보니까요. 밖에서 볼 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가게 밑에는 고래불 횟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에는 궁중해물탕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요. 40대 아저씨들이 가장이 모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자영업을 하고 계셨잖아요. 저는 부업이었지만. 근데 도저히 그 가격에 그런 찌개 다시에 그런 서비스가 나올 수 없을 만큼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은 아저씨들이 밖에 서서 줄담배를 피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가게가 너무 많다. 자영업을 해서 돈 버는 시절은 정말 지난 것 같더라니까요. 그런 상황을 딱 겪어보니까요. 이제 아메에서 배웠던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있죠. 맨날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그게 가슴에 뼈저리게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학의 논리상 로우 리스크는 로우 리턴이잖아요. 하이 리스크여야지만 하이 리턴이잖아. 근데 무자본의 무자격에 시작해서 하이 리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일이요. 제가 여러 가지 일을 접해보니까 그제서야 제 가슴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2007년도 여름에요. 제가 하고 있던 아메 이외의 모든 일을 다 정리했습니다. 다 정리하고 정신을 차린 거죠. 8년 만에요. 제가 뭘 결단했냐면 다이아몬드를 가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주자가 필요하잖아요. 6주자들. 근데 목표가 서니까요. 다시 뭐를 세팅하기 시작을 했냐면 어떤 미팅장에 가더라도 6레그를 앉혀놔야 되겠다. 어쨌든 시작은 그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평생을 요리를 하죠. 그래도 요리사가 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칼을 처음 손에 든 소년이 요리사가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목표를 잡는 순간 몇 년 후에 그 소년은 요리사가 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그 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명확한 목표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목표를 그렇게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제가 핀이 안 되잖아요. 내공은 있는데 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한 8년 했으니까 제가 계속 제 핀을 뭐라고 하고 다녔냐면 Q 에메랄드. 에메랄드 같죠? 아메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옛날에 Q 에메랄드 같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와 보면 제 핀이 뽀록 나잖아요. 저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핀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요. 한 명 한 명을 다시 카다로그를 들고 만나면서 네가 이때까지 슈퍼를 가서 썼던 제품이지만 이제부터 우리 카다로그에 있는 제품이면 휴지 하나, 생리대 하나도 좋으니까 이제부터 정말 써줘. 근데 제 눈빛이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했던 말의 포스와 다르니까요. 이 사람들이 좀 다르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난 회계연도에도 제가 다이아몬드 Q를 들어갔었어요. 그때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파트너들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폰서가 Q를 끊으면서 Q 다이아몬드 같다라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요. 제가 전략적으로 거의 마지막에 한 레그는 제가 거의 뛰어서 만들다시피 해서 제가 Q 다이아몬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3월 달에 제가 다시 한번 큰 결단을 했어요. 뭐냐면 2012년도 더블업을 지나면서 대구 최고핀이 되겠다. 대구 최고핀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된다라는 건 큰 결과 맞죠? 큰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큰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메이를 통해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아메이를 통해서 큰 핀을 간다라는 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 맞잖아요. 내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 맞죠? 그러려면 먼저 역으로 생각이 바뀌어야죠. 생각이 바뀌어야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잖아요. 말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죠.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잖아요. 습관이 바뀌어야 결국은 내 운명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메이 다이아몬드 다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말을 바꾸기 시작을 했고 행동을 바꾸기 시작을 했고 습관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뭘 결단을 했느냐면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 대구 AP에서 제일 가까운 48평 아파트로 집을 옮겨버렸어요. 여유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때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여기에서 기적을 만들 것이고 이 거실을 다 우리 파트너로 채울 것이라고. 그리고 지난 회계년도 9월 1일 날 새 회계년도가 시작될 때 어김없이 저희 파트너를요. 꼭두 새벽에 다 대구 AP 마당에 모이게 했었어요. 그리고요. 파이팅을 하고 대구 AP 문이 열릴 때 앞으로 대구 사업을 장악할 팀은 우리 팀이다. 그러면 시작부터 남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요. 대구 AP가 문이 쫙 열릴 때 저희가요. 쫙 나란히 입장했어요. 그리고 2층으로 가서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제가 자축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Q 다이아몬드를 찍었고요. 올 회계년도도 마찬가지죠. 9월 달에 다시 한번 그렇게 분위기를 고조를 시키면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자 이번 회계년도 9월 1일도 어김없이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계획대로 비즈니스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원래는 제가 3월 1일부 다이아몬드를 목표로 했었어요. 근데 우리 5레그는 3월 1일부로 다 마감을 했었는데 한 레그가 중간에 조금 어려워지는 바람에 2달을 조금 무리하지 않고 5월 1일부로 이렇게 이제 다이아몬드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은요, 제 보물지도가 있어요. 옛날에 만들었던 그 타이틀이 뭐냐면 2010년 제가 2010년에 만 35세니까 35 백만장자 정지은의 보물지도 그게 제 타이틀이에요. 그때 옛날에 너무 가난이 너무너무 지긋해서요. 하루는 서점을 갔어요.
서점을 가가지고요. 백만장자라고 적혀 있는 책을 다 샀어요. 어떻게 하면 백만장자가 됐노?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노? 그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다이아몬드가 딱 되고요. 우리 홍진희 사장님을 만났을 때 딱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젠씨, 이제 백만장자 클럽에 들어왔네. 환영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백만장자는요.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는 백만장자잖아요. 그 모든 게 오버랩이 되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물지도에는요. 여러 가지 차액 사진도 있고 집 사진도 있는데 처음에 대구를 와가지고 팔달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이 있어요. 새벽시장.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는 저희 엄마하고 같이 이제 잠시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새벽시장인데다가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야매하는 분들 항상 밤에 늦게 들어가잖아요. 차를 세우면 대로를 건너서 새벽 1시, 2시에 들어갈 때는요. 너무 춥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그렇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이렇게 걸어 나올 때는 그 흙탕물이 항상 제 정장바지를 막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망했던 게 뭐냐면 주차장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너무 가고 싶다. 그게 너무너무 간절한 꿈이었었어요. 그랬는데 꿈대로 됐어요. 뭐냐면 주차장이 있는 17평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요. 주차장이 너무 좁아가지고요. 다 겹치기. 주차를 해가지고 차가 맨날 밀어서 이렇게 빼야 되는 거 있잖아요. 차가 다 박히는 거야. 주차장이 없다가 있으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서 있다가 앉으면 또 눕고 싶잖아요. 또 그것도 또 이렇게 이루어지니까요. 주차장이 좀 넓은 집으로 가고 싶다. 또 그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말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주차장이 너무 넓은 집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임대 아파트라서 차들이 별로 없어서 가난한 동네고 새벽 1~2시에 들어가도요. 주차 공간이 널널한 거예요. 근데 너무 가난한 동네라서 그것도 분위기가 너무 별로인 거예요. 홈미팅도 못하게 했고 그리고 그 보물지도에 뭐가 있었냐면 정지은의 상담룸 이래가지고요. 파트너들 몇 명 모여서 집에서 너무 상담하고 싶은 거예요. 홈미팅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메한다라는 리더가요. 홈미팅 할 수 있는 공간이 허락이 안 돼갖고 맨날 파트너 집을 전전하면서 홈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상황을 거치다가요. 작년에는 방이 4개죠. 방이 4개인데 대구는 서울하고 달라요. 대구는요. 다이아몬드만 돼도 다이아몬드 라이프 스타일을 확실하게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집값을 보니까요. 저 서울 남자 만나서 서울로 되게 시집 오고 싶었는데 집값 보니까요. 입이 쑥 들어가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집도 옮기게 되었고요. 차도요. 제가 빨간색 아토스를 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경차인데 이게 조금 마티즈 이런 거보다는 크잖아요. 장거리를 많이 다니잖아요. 저희 아빠가 맨날 그 경차 타고 다니는 저를 너무 이제 걱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람이 불면요. 이렇게 카바길에서 이렇게 휘청거리잖아요. 그 옆에 앉으신 분들이 농담하는 거예요. 야, 창문 열고 네 손 내밀어가지고 짚어라 하면서. 그 빨간 차, 그 작은 차로는 포수가 별로 안 나오는데 그 당시에 저희 상해 다이아몬드 사장님께서요. 흰색 그랜저를 타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흰색 그랜저를 상담한다고 뒤에 한번 타봤는데요. 그 안락함이나 그 향기가 저한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흰색 그랜저를요, 탁 붙여놨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새 거는 아닌데요. 흰색 그랜저를 그 꿈대로 샀어요. 그리고 폼을 내면서 타고 다녔어요. 제가 그때 중고를 샀는데요. 그 차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 리크루팅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 다이아몬드 사장님이요. 아우디로 차를 딱 바꾸는 거예요. 아우디로. 그래서 제가 또 수입차를 딱 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벤츠 마크가요. 저한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벤츠를 다이아몬드가 되기 전에 사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홍진희 사장님이 그 소식을 듣고 제가 하도 지르니까 지르고 채우고 지르고 채우고 이러니까 우리 그 파트너들은 옆에서 우리 스폰서는 대마이가 소대마이다 이 얘기했으니까 서울분들 잘 모르는데 스케일이 크다 뭐 이런 말이에요. 지르고 채우고 지르고 채우고 왜냐하면 큰 사업이잖아요. 그럼 사업답게 하려면 제가 보폭을 넓혀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형편이 되어서라기보다는 어차피 아메이를 포기하지 않고 이 페이스로 하면 결국은 그 결과는 채워질 거니까 너무나 정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지르고 열심히 안 하면 안 돼요. 저 따라 한다고 집도 막 크게 옮겨놓고는 보니까 홈미팅을 안 해. 저 따라 한다고 좋은 차를 사놓고는 사람을 안 만나. 그러면 망해요. 파산해요. 어쨌든 집을 딱 옮기고부터는요. 그때부터는 모든 미팅을 집에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퀸 미팅도 하고 거기에서 너무 많은 결과들을 제가 계획했던 거대로 만들어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는 너무 운 좋게도 GIP 보너스의 수혜자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제가 그 뉴핀 보너스도 있고 이번에 제가 받게 될 GIP라든지 에메랄드 보너스, 다이아몬드 보너스를 합하니까요. 근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갓된 다이아몬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봉이요. 2억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GIP는 본사에서 갖고 온 자료를 봤을 때 미니멈 제가 연봉 3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아메이가 돈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초기에는 돈이 안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가장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른 일이 이 일이고요. 가장 돈 안 되는 것 같지만 가장 돈 되는 게 이 일이더라니까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메이는? 축척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축척되는 거. 저는 어차피 너무 건방진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요. 다이아몬드는 누워가도 가는 핀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저한테는 지나가는 핀이었거든요. 그리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 다이아몬드, 대구 최고 핀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4월 30일 날 다이아몬드를 마감을 하고도요.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다이아몬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겠다라는 생각은 한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5월 1일 날 바로 고SP 미팅에 참석해서 저희 파트너들과 다시 열정을 끌어올렸고 다시 5월 2일부터 저희 집에서 다시 369 초기 사업자 미팅을 다시 코어팀을 만들면서 오히려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니까요. 이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최고의 툴이 되더라고요. 그 핀이 깡패라 하죠.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는 한 끗 차이잖아요. 근데 되고 나니까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공기가 다르냐고 이렇게 물으시던데 공기가 너무 다릅니다. 그 다이아몬드가 되고 제일 먼저 변화는 로스맵에 들어가니까 다이아몬드 핀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갤러리를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저희는 대구에 이렇게 GOM을 할 때요. 그랜드 OM을 할 때 맨 앞줄에 다이아몬드들이 앉아요. 근데 다이아몬드들 뒤통수가 너무 뜨거웠을 거예요. 제가 하도 너무 많이 째려봐가지고 저 자리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앉고 싶으니까 그 뒷자리라도 앉자 싶어서 제 줄은 항상 다이아몬드 그 뒷줄이었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그 룸이요. 대구 에이페이 가면 2층에 있어요. 그 문 하나 차인데 제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 상담할 때 항상 그 가장 옆에 있는 그 테이블에서 상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 앉는 주인공은 누구냐면 그 자리에 꼭 앉겠다고 결정을 내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희 아메이에 두 가지 기적이 있다 하죠. 뭐냐면 나인 코어 하고 성공 못하는 거. 한 가지는 나인 코어 안 하고 성공하는 거. 저희가 정답을 들고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정답을 들고. 그리고 이 정답을 들고 꼬린 지점에 갔을 때는 결국은 가문이 바뀌는 거구나. 그걸 느껴요. 가문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구나.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고향을 떠나가시고요. 근 10여 년 가까이 고향을 한 번도 안 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묘에도 안 가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 다이아몬드 패를 들고 저희 할아버지 묘에 아버지가 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밖에 나가보면 연봉 1억 되시는 분들 참으로 많으시죠. 근데 그 연봉 1억은요. 다이아몬드가 받는 연봉 1억과 다르잖아요.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하나는 자산적인 측면, 하나는 수입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메이 다이아몬드들이 월수 1,000만 원이라고 하죠. 그 월수 1,000만 원은 인세잖아요. 인세. 요새 은행에 1억 정도 넣어두면
30만 원 이자 수입이 나온다 하잖아요. 그러면 10억을 넣어두면 얼마가 나와요? 300만 원 정도 나오죠. 그러면은 1000만 원이 나오려고 하면 내가 은행에 보유 자산이 한 얼마 정도예요? 30억이죠. 제가요 10년 동안 보이지 않는 통장에다가 30억을 예치를 해뒀던 거예요. 30억을. 그리고 받게 되는 인세 같은 이자 수입 1000만 원을 매달 받는데요. 30억을 10년에 걸쳐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1년에 3억을 만들었죠. 그러면 한 달에 3천만 원을 만들었죠. 그러면 하루에 100만 원 일당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 계시는 이 시간도 특별히 한 건 없죠. 근데 100만 원 일당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가가지고 대본 하나 보여주고 거절받고 와서 집에서 쓰러져 있잖아요. 그날 또 일당 100만 원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산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그렇고요. 수입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제가 매달 받는 거 다 빼고 이번 연말에 한 1억 정도가 들어온다 했잖아요. 1억을 모으려면요. 1년에 얼마를 모아야 돼요? 1000만 원을 모아야 되죠. 한 달에 100만 원을 모아야 돼요.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 적금 넣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니까요. 그렇게 자산적인 측면에서 수입적인 측면에서 완벽하게 매달 우리가 연봉 1억이 된다 해가지고 가문을 바꾸는다는 표현은 잘 쓰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2000년, 2002년도에 MG 그랜드 보너스 막 있었잖아요. 그때 저희 홍진희 사장님도 엄청난 보너스의 수혜자가 되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유인익 사장님도 그렇고 2011년, 2012년도에 GIP 보너스가 다시 만들어질 거라는 거 예상 못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네트워크가 커져서 더 큰 GIP 보너스의 수혜자들이 되시잖아요. 저도 2011년, 2012년도 GIP 보너스의 수혜자가 되지만 앞으로 아직 어떤 보너스가 다시 만들어질지는 몰라요.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축적되고 있다라는 거. 더 큰 빅 보너스가 또 언제 들어올지. 그래서 제가 올해 받게 되는 일시불과 내년 받게 되는 일시불을 합쳐가지고 저희 엄마 평생 원이었던 좋은 농촌에다가 전원주택 지어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아직 결혼 안 한 제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 남동생도 제가 집 사주겠다고. 근데 그게 한 번 들어오고 많은 돈이라면 저도 제 앞가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가 계속 약속을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계속 들어온다는 거. 또 들어온다는 거. 그런 정도의 보너스 수입이 되었을 때, 가문이 바뀌는, 우리 한 달에요. 옛날에 300만 원만 아메이통에서 들어오면 원도 한도 없겠다. 그 300만 원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거 되면은 정말 여유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500이 들어오고 600이 들어오니까요. 이제 밥값도 내가 내야 되잖아. 옛날에는 저기 시장 가서 보세 옷도 입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해서 제 브랜드를 딱 보는 거야. 그 옷을 입어도 이제는 아무거나 못 입는 거야. 옛날에 그랜저 타고 다닐 때 서울 분들 아시나 모르겠네. 신라도 한 번씩 넣었거든요. 벤츠에는 신라가 안 들어가요. 정품 휘발유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돈 모아가지고 가문을 바꾸고 부자 될 일은 없어요. 저희가 한 번씩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시불 보너스들 그런 것들이 자꾸만 축적되어 가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큰 사업이구나. 그거 너무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 가네요. 저희 아버지가 원래 67이세요. 근데 65세 때 저하고 이제 부산에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버지가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아메이를요, 진짜 저보다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아직 PT가 못 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요, 이번에 다이아몬드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엄마 보고 막 그랬어요. 진짜 아빠는 내 하나 후원해놔 놓고는 한 명 후원을 못한다. 그러면 저희 엄마도 같이 막 비난하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저희 아빠 칭찬하는 거 처음 봤잖아요.
야, 니 하나 성공시키는 것만으로도 그게 어디고 가면서 그러는데 아메이는 너무 사랑하세요. 테이프 내용도요. 저희 집에 가면 한 벽면이 다 테이프거든요. 그 테이프 내용을 다 꿰고 계시잖아요. 그 기억력도 얼마나 좋으신지 몇 년도에 뭐 어떻게 되고 이거 다 기억하세요. 근데 그때 저를 만났을 때요. 그러시는 거예요. 지은아, 웰빙보다도 더 중요한 게 웰다잉이다. 잘 죽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러면서 그때 65세셨는데 남은 인생 5개년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빠 평생 내하고 같이 아메이 하면서 같이 다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제가 화를 냈던 그런 이제 일이 있는데요. 그렇게 5개년 계획을 두면서 웰다잉의 수단이신 거예요.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산전수전 다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옷 해드리는 것도 별로 안 반갑고요. 좋은 차 타는 것도 별로 안 반가우신 거예요. 근데 아빠가 마지막에 정말 웰다잉의 수단으로 정말 아메이를 전한 이 사람이 아메이를 알아듣고 물고기 낚는 법을 알려서 이 가정이 꿈을 이루고 이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는 그거를 쉐어하는 것 자체가 저희 아버지한테는 너무 보람이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는 순간까지 아빠한테는 아메이가 그런 아메이다라고. 제가 돌아오는 길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도 제 아메이는 저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과 같은 아메이잖아요. 근데 제 목적이 또 어느 순간 앞서다 보면 또 사람 대신 목표가 앞설 때가 있고 어느 순간 중요한 걸 또 놓쳐버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결단을 했어요. 내가 하는 사업에 우리 아빠의 정신을 담자. 그리고 정말 사랑의 네트워크를 만들자.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결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말 그런 꿈의 메신저가 되자.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저희 아빠가 옆에 계셔 주시고 이번에 인증식을요 경주에서 했는데 한 2시간에 걸쳐서 했었어요. 거기에 온 본사분들이 그러시대요. 단연코 한국 최고의 인증식이었다고. 제가 입장할 때요. 저희 남자 사업자들이 키도 크고 다들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그 미션 임파서블 음악이 터져 나오면서요. 저희 남자 파트너들이 보디가드 총을 들고요. 이걸 들고 쫙 서 있고요. 저하고 같이 입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대요. 정지 즉하고 된 게 평생 결혼만 하세요. 그랬는데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축하 속에서 저희 아버지가요. 무대에 올라와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춤을 추고 계시는 걸. 그러면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으시대요.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 날이 올까라고 두려웠던 적도 있고 의심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저에게도 그런 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열정적으로 또 다른 목표를 세워서 아메이를 더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고요. 마지막 제 미션, 제 사명은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미션을 꼭 잊지 않고 아메이 사업 바르고 아름답게 진행하는 그런 사업자가 되도록 열심히 박차를 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